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롱패딩 주장 왜 하느냐? 김건희 여사의 규탄하는 장애 집회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롱패딩 입으면 지금 더울 텐데 하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겨울까지 내내 장애 투쟁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롱패딩을 뭐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네. 예언했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을 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장애 투쟁으로 간다.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날 거다. 네. 그리고 강력한 이제 뭐냐면 이제 집회가 네. 일어날 거고요. 네네. 여기서 사람 하나 죽어 나간다. 아하. 예. 네. 그냥 저기 온건한 네. 집회가 아니라 네. 이제 강경 집회를 이제 여러분 오래간만에 아마 목격하게 되실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폭력 집회로 이제 번질 거고 폭력 집회가 유지되면서 이게 이제 심각한 사태로 네. 예, 결국은 가게 될 소요 겁니다. 사태까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충분히 갑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계엄령 운운하는 어떤 빌드업을 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빌드업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고 네.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이게 장애 투쟁할 내용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네네. 자 기껏해가 주가 조작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아, 주가 조작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공천 개입이라는 거 하고 예.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 문재인 때 명품백 뭐 수수 사건. 예. 그러니까 네네. 그게 지금 장애 투쟁할 일이냐고요. 네네. 지금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그 김정숙 여사 관련된 네. 그것이 훨씬 더 세고 크죠. 네네. 그 지금 이재명 때문에 네. 가려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재명 자기 마누라나 관리나 좀 잘하지. 네네.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네. 예, 법카로 국민의 혈세로 김건희 여사가 초밥을 사 먹었습니까? 도나스를 사 먹었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공무원을 네. 사적으로 노비처럼 부리기를 했습니까? 네.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요, 사적으로 만약에 그 검찰 공무원을 네네. 노비처럼 부렸다 그러면요, 네. 벌써 길거리로 뛰쳐나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난리 났을 일 아닙니까? 네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얘들이 하는 짓은 이렇게 유치찬란하고 빤하다. 예. 지금 그냥 원가가 얼마인지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견적 딱 보면 압니다. 견적이 딱 나오는군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 패턴이 똑같아요. 2016, 어게인 2016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10월에 이제 의혹 제기하고 11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2월에 절정을 이루거든요. 이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10월 달 내내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을 증폭시키겠다. 증폭시킨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시위를 시작해서 12월 달에 완전히 붐업을 시키겠다라는 게 롱패딩이라는 말로 뭐 이렇게 함의되는 게 아니냐. 봤더니 뭐 실제로 그 민주당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2016년도엔 너무 추웠다. 그때 매일같이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낮에는 시위하고 밤에는 촛불 문화제인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내 광화문 내거리를 점거하는 그런 시위를 계속 벌였고요. 꼭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권하시는군요. 예, 네. 꼭 해. 그런데 올해요 한파가 네네. 매우 심할 거로 매우 심하다. 된답니다. 네네. 의지를 보여줘.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자신하는 게 그때는 한번 속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많은 사실 분들이 보수 우파의 분들도 사실 나간 분들 많아요. 솔직히 중도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 탄핵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후회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운운한다고 해서 3년 동안 사실 토요일마다 저들은 탄핵 그 집회를 했어요.
고작해서 500명, 뭐 네. 1000명 이 정도의 수준으로 3년 동안 사실 버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재명이 끌어들인 애들이요. 네네. 이제 뭐냐면 한청년 계열 애들이잖아요. 네네. 그 한청년 계열 애들하고 네. 그다음에 민노총 네. 이쪽하고 아마 결집을 할 겁니다. 네. 예, 분명히 시나리오가 네. 그렇게 나올 거고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이게 이제 소요 사태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네.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얘들이 롱패딩을 준비하지 않을 텐데 네. 기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5일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네. 이게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네. 김건희는 네. 이제 이렇게 네. 네. 예, 빌드업을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네. 이재명 죄하고 공범이랍니까? 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네. 예, 뒤집어 씌우기를 이제 시전할 텐데 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2016년대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네. 네. 문재인이 들어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했습니까? 네?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네. 빚잔치에다가 네. 그다음에 방만 운영으로 빚이 500조가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기업 부채가요. 네네.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전 세계 네. 1위인데 GDP의 75%입니다. 네네. 그러면 공기업 부채가요. 국가 부채보다 더 많아요. 네. 지금. 네. 게다가 이런 지금 스코어를 보이고 있고 그럼 가계 부채는 어떻게 됐느냐? 네네. 그럼 가계 부채라도 줄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쓰고 했는데 네. 그런데 가계 부채는 오히려 더 늘어나서 네. 지금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GDP의 108%. 어후. 예, 전 세계 어마어마하군요. 지금 전 세계 3위입니다. 저기 3위입니다. 3위.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때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수의 자부심, 보수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모두 다 무너졌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한 2, 3년을 완전히 국민들을 분열시켜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예. 함부로 휘둘릴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 수년간 확실하게 깨달은 시민, 확실하게 깨달은 국민들이 이자들의 이런 탄핵 구판에 또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좀 크지.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많은 조직들이 민노총이라든 한총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된 예, 민주당 조직이 그렇죠. 나올 겁니다. 예. 뭐 당이 총력을 기울이겠지요. 그래서 나오겠지만 이제 탄핵의 여풍, 그러니까 탄핵 바람의 어떤 여풍도 충분히 불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아니요, 나오실 거 없어요. 예. 추우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나오지 마시고요. 예, 그냥 추우니까 집에 계셨다가, 예, 그냥 가끔가다 날 좀 따뜻해지면 나와가지고 욕 한마디 해주고,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매일경제신문이 아주 재밌는 기사를 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네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범죄자를, 네네. 예? 네. 예, 방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네. 별 내용도 없는 네네. 그런 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면서 탄핵 운운한다면 네네. 이재명부터 먼저 자기들이 탄핵을 하고 네네.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렇죠. 과연 그들이 이재명을 먼저 탄핵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민주당 내 범죄자들을 모두 소탕하고 네네. 그런 말을 외칠 수 있는지 예.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그대로 놔둬서 사법 판단에 맡겨서 감옥에 보내고 그다음에 이재명 못지않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재판 받게 하고 방탄하지 말고 그랬고 그걸 제대로 한 다음에 얘기해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기해야 많이 뭐 맞죠. 국민들이 그래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자기들의 지금 말하자면 완전히 무슨 연쇄살인마는 가만히 놔두고 네. 예 말하자면 껌 하나 훔친 사람을 네. 예 네네. 아니 그거 훔친 것도 모르고 네네. 이 훔친지 안 훔친지 의혹을 갖다가 확인하자.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예.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제가 네. 가져갈까 합니다.
매일경제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롱패딩을 준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일경제가 그래요? 롱패딩 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해갖고 각 브랜드별로 롱패딩 가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롱패딩이 아시잖아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 몽클레어 같은 브랜드는 한 벌에 400만 원. 예, 400만 원짜리잖아요. 예. 그것 정도 한번 해주면 완전히 이 피라미드에서 맨 위에 왕급이고 디스커버리 같은 거 하면 아예 저 밑에 노예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이 계급도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있어요?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주는 대로 입어갖고. 아 그러셨구나. 예. 아니 저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60년대생 아니에요? 60년대생이세요? 아니 60년대인데요. 아, 저는 60년대생은 이 브랜드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죽하면요. 오죽하면 저는 이제 브랜드를 몰라요. 아예. 아, 그렇죠. 그래서 주는 대로 입고. 아, 그럼요. 신발도 그냥 2,500원짜리 어머니가 사주시면 그거 신고 다녔지. 그렇죠. 아식스 나이키 이런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 그럼요. 우린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기자가 재밌어요. 이 기자가. 자, 한 벌에 85만 원인 히말라얀 파카로 170명한테 다 사주면 자그마치 1억 4,450만 원이 든답니다. 근데 가장 비싸다는 몽클레어로 400만 원짜리를 하면 전원 지급하면 총 6억 8천만 원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싼 것이 1억 4,450만 원이고 가장 비싼 것이 6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들여서 지금 롱패딩을 해갖고 12월 달까지 버티겠다. 예. 그러면 몽클레어를 입으려고 나오는 거네. 아니 의도 입었는데 안 나가긴 미안하잖아요. 그럼. 야 비싼 거 해줄 테니까 너 몇 번은 참여해 진짜. 아 그렇죠. 예, 그럼 한 번 참여할 때 한 100만 원인가?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를 줄래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나오면은 몽클레어 준다 그러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몽클레어 준다. 여러분들도 몽클레어 준다 그러면 나가세요. 예, 400만 원짜리. 그리고 입고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네네. 파란색이니까 뭐 파란색도 한번 입어보죠 뭐. 예. 그래서 434억. 그러니까 11월 15일 날은 434억이 토에 내야 되는 그런 선고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앵꼬 내려고 그러나? 그 전에 다 써버리려고. 다 써버려가지고 우리 돈 없어. 우리 돈 없어. 배째. 우리 롱패딩 샀어. 그리고 배째. 그리고 국민들 다 하나씩 사줬어. 야. 민주당 그런 거 하면 되겠다. 니네들 돈으로 저 국민들 롱패딩 저기 몽골레 하나씩 사줘. 아니 국민들한테 사주겠어요? 개딸들한테 사주지. 아니 근데 개딸인 척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써놓아 개딸 해가지고. 네. 백기아님, 나갑니다. 그렇죠. 뭐, 사준다는데, 뭐, 걔네 당비로만 한다면. 네, 그럼요. 당비로 한다. 당비로. 세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서 저기 화염병을 집어 던져야죠. 그렇죠. 몽클레어 타버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지금 특정 브랜드를 선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면 참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이 뭐 매일경제 기자가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썼겠습니까? 아이고 롱패딩 이게 말이나 되냐? 그거 한번 살려면 야 몇 억이 들어 몇 억이. 사실 그 얘기 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협찬 들어온 줄 알았어요. 몽클레어. 그 회사도 사실은 원래 그 방송 용어는 땡땡레어 뭐 이렇게 클레어. 그렇죠. 땡클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정확하게 몽클레어 그러셔가지고 저는 협찬이라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유튜브죠. 유튜브는 뭐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몽땡땡땡 관계사 여러분, 저희는 광고 좋아합니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저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롱패드, 6억 롱패드와 관련돼서 한번 조롱하는 그런 기사까지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은 진짜 한다면 한다예요. 그 진짜 끔찍한 게 검찰총장 탄핵 운운한 거거든요.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같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법무부 장관은 사실 내각의 일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의원도 사실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어요. 추미애 네. 아니죠. 박범계처럼. 네. 사실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내각의 일원이면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각의 일원이니까. 내각의 수반한테. 그런데 검찰총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정기관이니까. 그렇죠. 내각의 일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 내각이 속한 정파적 네. 이해관계에 속하시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 이 야당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무장관이 대신하고 검찰총장은 한 발 그 거리를 두고 수사를 열심히 해라.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네. 저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눈치가 없어. 나온 패? 아니 눈치가 없어. 아 예. 나온 배도 있고 좀 예. 등치도 좀 저랑 비슷한데 예. 눈치 없는 것도 비슷해. 아 어떻게 눈치가 그러니까 이제 없으시죠? 문재인이 뭐냐면 뭐라고 네네. 그랬냐면 네.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네네. 살아있는 권력한테 수사를 해라. 네. 그래서 수사를 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문재인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조국 수사 말씀이시죠? 예, 조국 수사하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권력 네네. 수사했더니 네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감히 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네네. 쫓아내려고 그럼요. 덮어 씌우고 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고문을 했죠, 완전히. 예, 고문을 일본어로 했죠. 이지매를 했죠, 완전히. 완전히 예. 예, 그다음에 예. 아주 죽일 사람 만들어 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예. 이재명이 예. 한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바른 소리 하고 버림받고. 맨날 이러다가 눈치 없이 굴다가 네네. 예, 저 완전히 이짐에 당해가지고 네네. 지금 또 저도 이제 지금 보면 우파로 와서 네네. 아,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네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어쨌든, 예. 잘 되는, 자신의 어떤, 꿈을 아주 이룰 마음이 수 편해요. 있는, 예.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공통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막 가자는 거지요? 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 사실 이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한다는 건데, 예. 뭐,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돼 있거든요. 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시킨 맞습니다. 게 그대로 네. 이어져 내려오니까 박범계도 그거를 예. 되돌리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중대한 위법적 사실이나 위헌적 사실을 범했을 때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 직무가 아니었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는 예. 수사주의권을 배제당했으므로 예. 근데도 탄핵을 하겠다. 이건 실제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발을 잘라버리겠다. 그냥 직무정지로 그냥 있어라. 식물총장으로. 예. 예.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지금 반쪽이 났잖아요. 예. 3명이 나가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리를 하지 못하는 어떤 지금 상황.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불법 도박 자금이 네네. 해외로 나가는 불법 도박 자금이 네네. 한 해 100조입니다. 아이고, 그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도박을 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뭐 이 어떤 하우스에서 예. 저기 하는 해외에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는 예. 게 그럼 하우스에서 이거 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 도박 자금 해외로 나가는. 온라인 도박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에서 도박하는 거 말고요. 예. 해외로 유출되는 돈이 아. 100조라고요. 어마어마하군요. 그 중에서 그래가지고 80%가 뭐냐면 네네. 온라인 도박입니다. 아, 온라인 도박이겠군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뭐냐면 원정 도박. 돈 두고 나가서 나이스베이커스나 예, 아니면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하는 예, 거. 그러니까 환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도박하는 거고 네네. 온라인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불법 도박, 스포츠 토토 네. 이런 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 이러고 있는데 국정원마저 수사 기능하고 조사 기능을 폐지해놓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 검찰까지 이렇게 하면은 네. 나라 망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하는 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두 가지 수사마저도 이제 하지 마라. 검찰총장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중앙지검장과 예. 그다음에 부장검사까지 예. 전부 다 하겠다는 건데 이건 예. 다분히 앞으로 있을 예. 수사 이재명과 관련된 예. 수사라든지 또는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예. 이제 검찰총장을 하니까 판사도 뭐 판사라고 별거야? 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네. 이미요. 네. 민주당에서 판내기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기레기 말고. 예, 판내기. 아니 판사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그러고 했다고 신진호? 판내기. 예. 이화영을 왜 옹호하죠? 이화영은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이 생각해도 잡범이거든. 공범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재명 공범이잖아요. 아. 이재명 공범이라서 이화영이 2심에 확정되면 이재명도 무조건 확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대북 송금 사건.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화영이 솔직히 처음에 왜 들어갔어요? 왜 수사가 됐죠? 온갖 그런 스폰서. 뇌물이요. 스폰서 받아, 스폰서. 뇌물이요. 받고, 예, 예. 그 다음에 빨대 꽂아갖고 누구야? 김성태한테 빨대 꽂아갖고, 예. 김성태가 20년을 갖다 바친 거잖아요. 예. 속는 거 다 알고. 예. 그 다음에 어느 지역구에 공천 받았다 그러면, 아니, 열심히 거기에 금배지를 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역구에 예. 저기 왜 콘크리트 회사라든지 예. 뭐 이런 회사들 예. 불러다 놓고, 예. 자기 보좌관, 아니, 자기가 아는 어떤 운전기사를 예. 거기 취직시키는 양 예. 해갖고 돈 빼먹고, 예. 이렇게 아주 잡스럽게 놀던 사실 정치꾼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고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 대북송금 그때는 없었어요. 드라마 처음 들어갈 보면은요 때는. 운동권 출신 뭐 이러면 정치인 그러면 예. 막 청렴하고 아이, 막 이런 걸로 묘사되잖아요. 개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좌파 이 문화 있잖아요. 정말 이거 작살내야 됩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아직 제 말씀이 아직 제일 아까 썩은 애들이 그 애들이 안 끝났는데 예. NHK에서 술 퍼먹고 예. 여성들과 껴안고 술 퍼먹은 그 운동권 예. 완전히 걔네들은 진짜 운동권으로 처음으로 이제 국회 배치단 애들이에요. 예. 소선으로 예. 그때 딱 알잖아요. 그렇게 노는 거. 예. 그게 완전히 운동권들의 진 면목이었다고요. 예. 근데 이화영 얘기 좀 더 하면 그렇게 잡범인 게 다 드러났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재명을 소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에게 이화영을 얘기했더니 이재명이 검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놈들 알았다면 내가 평화부치사 안 시켰을 거라고. 그렇게 사실 잡스럽게 노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죠. 검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예. 뉴스에 나왔는데 나왔으니까. 예. 요번에 최근에 더 재밌는 거는 예. 이화영도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이화영도 뱀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화영도 저기 그 김성태가 예. 어때? 그러니까 예. 저 새끼 뱀이야. 뱀 같은 놈이야. 근데 뱀 같은 놈이라고 그랬을 예. 때 본부장님이 예. 그랬잖아요. 도마뱀이라고. 도마뱀. 그게 딱 맞는 게 얘가 예. 화가 난 게 지가 꼬리처럼 잘렸거든. 예. 왜냐하면 이화영이 한 것처럼 지금 다 한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화영은 어찌됐든 간에 뭐 김성태가 한 것처럼 하지만 이화영이 엮여졌고 여기서 차단시켜버리지 이재명이. 딱 네. 차단시켜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내일 이재명 재판에 혹시라도 저희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이재명 재판에 가갖고 보시는 분들은 이재명이 차에서 내리면은 뱀이다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네. 예. 이재명에게 우리가 노래를 불러줍시다. 예. 이재명의 노래를 딱 만들면 되겠네. 예. 뱀베르뱀뱀뱀뱀 범베르범범범 뱀베르뱀뱀뱀.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 차에서 내려서 쫙 올라가면 그 예. 카페트 깔아주듯이 예. 그 등장송 예. 이재명 등장송에 예. 예. 뱀 스토리를 엮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뱀의 버전이 많겠네. 뱀도마뱀 뱀도마뱀. 그 막 연구를 많이 하시면 예,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엔 소질이 네. 없어서 음악은 어쨌든 담당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재명 등장가가 이제 곧 등장할 겁니다. 뱀에 관련된 뱀이 왔네 뱀이 왔어. 근데 그거 너무 좋다.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좋은 노래를 붙여주는 거 좀 그런데. 아니 도마뱀이 왔네. 잡을라 치니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저 도마뱀 보소 미리 노래. 아이, 노래 부르시니까 바로 연인님이 네.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곧 판사 탄핵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예. 얘네들의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안 하잖아. 저 예. 검사 탄핵하면 저기 기각시켜버리고 기각시켜버리고. 아니 지금 검사만 문제가 아니라 예. 원래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 아닙니까? 그러죠. 사법부가 하는 일을 입법부가 네네.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왜냐면 입법부도 존중을 받으려면 사법부를 존중해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를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네네. 판사를 어떻게 하겠다? 예,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예. 그러면 판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네. 아, 그리고 참 여기 오천사님 오셨네? 네. 오천사님 계속 여기 말씀하시는 오천사님 계셨어요? 예. 아이고, 큰일 났네. 잘 아시는 분입니까? 예, 우리 저기 네. 회원님이신데 예. 제가 노래 부르면 예. 막 야단치시는 분이에요. 오천사님이 바로 그러시는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시다니 하고 말씀. 아니, 나 여기 오천사님 안 계신 줄 알고 노래 불렀거든요. 천하의 유동규 본부장이 눈치를 보는 분이 아니, 계시군요. 예, 노래 부르면 뭐라 그래가지고 네네. 여기 그래서 나도 노래 부를 때도 우리 그 유동규 TV에서도 노래 부르려면 오천사님 계세요. 이게 물어보고 없을 때만 하는데 야 여기 오셨네. 네네, 그렇군요. 이제부터 안 부르시면 돼요. 안 부릅니다.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마저도 탄핵을 하려고 네. 한다면 이제 네. 우리나라는 탄핵공화국이 될 거고요. 네. 완전히 거의 뭐 미친 듯이 광폭하는 예. 그런 이재명의 나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되고 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유동규 님이 오천사를 여러 번 명명하셔서 그런답니다. 라고 또 해주셨네요. 5004, 오천사가 5004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이고, 노래 부른 것 때문에 계속 지금 노래와 관련된 댓글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건 11월 15일 이전에 온갖 구판들을 다 벌려갖고 혹시나 그러시진 않겠지만 판사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판사님들이 오히려 열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판사님들이 어떻게 봐가지고 판례기라 그러고 미리 겁박하려고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니 살인마가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 두목을 잡았더니 조직폭력배들이 막 협박하는 판사한테 협박하는 편지를 막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판사가 이거 무서워라 무죄를 줘야 되겠네 이러겠냐고요. 아니야. 없던 그런 정의감도 막 생기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뭐냐면 사법부를 능멸하겠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엄연히 삼권 분립인 게 이게 법치 국가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민주당에서 정당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이거는 인정해줄 단계가 아닌데 이거는 깡패인데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거 조폭 집단인데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엄하게 더 오히려 물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예전에 이거 사법을 갖다 피해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교묘히 빠져나가 본 적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로부터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엄벌에 물볼기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평생을 사법부로 우롱하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코에 점 있으면 안 돼요. 코에 점이 있습니까? 꼬점이. 그렇구나. 그 점이 그 점입니까? 꼬점이. 꼬점이. 제가 꼬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네. 아니, 코점이. 아니, 뭐, 점은 또 딱 떠오르니까 또 다른 부위의 어떤 점이 떠올라서. 아니, 근데. 점이 맞나 보죠? 코에 점이 있는데, 이 점보다 코보다 점이 더 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잘못 만지면 콘 줄 알아. 네네네.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내일 중앙법원에 뱀 한 마리 요리조리 기어 들어간다. 잡아쳐라, 와카노니. 이제, 뱀 시리즈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만약에 내일 이제 이재명 만나잖아요. 내일 제가 이제 법정에 들어가고 이재명 딱 만나면 이재명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예.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동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뱀으로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네. 네네. 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을 잘 민주당이 본인들 일인데 왜 이 복귀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하고 이제 그 검찰 수사가 막 이명박 대통령 때 그쵸? 그 부흥파에 올라가기 전에 이 검찰 수사가 쭉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수사를 한 건 아니거든요. 논두렁시계 그거, 맞아요. 피아제시계 그거 뭐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선택이 있고 났을 때 그 역풍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인기가 높으신 편이에요. 그럼요. 10% 막 12%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탄핵되고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그 이건 해도 너무한 거 그럼요. 아니야라고 하는 역풍이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수사가 아주 심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에 비하면 이거 세 발의 피해요. 이렇게까지 그럼요. 심하지 않았어요. 단지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부끄러운 걸 아는 그렇죠. 사람이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지금 남아있는 이 잔당 정치인들이요. 지금 이때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팔아먹고 있지만은 그 그쵸. 사람들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켰던 사람 아니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좌파의 지지를 받고 민노총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으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측의 이념들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쵸. 노무현 그쵸. 대통령은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의 정책들을 많이 차용했어요. 맞아요. 그 민노총도 많이 억눌렀어요. 예, 가장 강하게 억눌렀어요. 곤봉으로 쳤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네. 예, 곤봉으로까지 진압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좌파에서 뭐라고 비난을 했냐. 왜 노무현 대통령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냐라고 그렇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문다행. 그럼요. 근데 그때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갔던 네. 사람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름팔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 지금 남아있는 민주당 잔당 세력들이요. 이 의원들이 이거 제가 볼 때 정말로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구심점으로 민주당에 섰으니 이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든 충성해 보려고 네. 하다 보니까 가잉 충성의 결과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요. 몰상식한 행동들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법 사이에서도 몰상식, 그리고 지금 증인을 대하는 행동도 몰상식,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영부인이면요. 그래, 대통령의 배우자. 옛날로 치면 어떻게 보면 국모.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이 권위가 어디까지 추락하는 겁니까? 정치의 권위가. 이거 민주당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수 내에서도 좀 너무 이제 약간 피로도가 있어가지고 여사님 이제 그만 활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저는 그 마음들이 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지금 엄청 인기 많은 것 같죠. 엄청 인기가 많죠.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그쵸, 작고하고 나서. 그쵸.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임기 전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칩니다. 완전 장난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높다니까요. 높아요. 지금 높은 편이에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없게 만들었던 것도 누구냐?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놓고 맨날 노무현 정신이래요. 노무현 정신에 노자도 꺼내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전혀 다른 개별적인 전혀 다른 정당이에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예. 전혀 다른 정당이고 그리고 이러한 짓들까지 하는 것들이 당신들이 정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정치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고 당신들이 언젠가 그럴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누군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오든 국회의원이 나오든 당신들 건의 이거 다 돌려받는다. 당신들이 한 작태.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 저는 이 주어를 바꿔야 되잖아. 아니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을 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서 국어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네.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졌다. 법치가 뭔지 이거 용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법치라는 건 법이 다스릴 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이 다스리는 맞습니다. 국가이다. 그럼 법에 근거한 국가이다예요. 그럼 이 법치를 무너뜨리려면 설령 범죄자가 법치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범죄자를 벌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법치를 무너뜨린 그렇죠. 거고요. 그 법이 결정한 것을 무시하는 게 법치를 맞아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지금 법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 근데 네, 그러네요. 법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이것을 지금 장애에서 집회로 어떻게 여론전을 해보겠다는 게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쵸. 예, 이거는 지금 법치라는 단어조차도 모르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모르니 제발 초등 교과서에도 나오니 이런 것들은 국어부터 네, 배우자. 예, 네. 세종대왕님께서 우시겠다. 네. 저는 정말 이 제정신이 그리고 또 이게 네. 재임 중에 있던 일도 아니고 그럼요. 뭐 노골적으로 뭐 조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검찰총장 중에 있던 일도 아니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런다는 게 이게요. 그리고 민주당 이 논리가 정말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요. 그리고 네.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든 어떤 의혹도 없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지 않을 일들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사람 살아오는 인생이요. 사람이 40, 50, 60 되면요. 어떻게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실수 없이 살 수가 그럼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네. 2년 가까이 털었던 사건이에요. 당시에 지금 이성윤 검찰총장 당시에요. 네. 이거를 기소를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이거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네. 이거 수사 지휘권까지 뺏어버렸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왜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요. 기소를 못했었는지 이거에 대한 이유부터 밝혀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2년이나 조사했는데 왜 기소를 그때 못했었는지 이거부터 밝혀야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 이유를 밝히지 못해요? 이 이유를 밝혀야죠. 왜 그때 당시 2년이나 조사하고 기소를 못 시켰는지부터 밝혀야죠. 네. 당시 또 수사검사가 이성윤. 그럼요. 이성윤 의원이에요. 검사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할 게 아니고 이성윤 탄핵해야죠. 이성윤 검찰. 만약에 본인들 논리대로라고 하면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고 네. 당시에 기소를 못했던 이성윤부터 탄핵되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러면 본인은 1년 반 동안 결정을 못하고 기소를 못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은 네, 이 사람은 지금 불기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총장 된 지 얼마 되지도 네. 않았어요. 자, 그럼 이걸 따지고 싶으면요. 불기소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반복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요. 그쵸. 민주당은 조목조목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왜 당시에 못했는지. 네, 당시 1년 반 이상 조사를 하고 왜 이성윤은 못했는지 그러니까요. 이것부터 대답을 하고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이게 논리가. 민주당 지지자들 혹시라도 들어와서 보고 있으면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저는 너무 웃긴 게 자기네 의원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누구보다 수사상을 제일 잘하는 담당 검사인데.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당시에요. 윤석열 대통령 네. 전 검찰총장을 못 잡아넣어서 안달이었어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든 여권 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이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 부인까지 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 잡아서 지금 여권 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당시에 기소를 못했던 건이에요. 이건 지금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건덕지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도 기소 못한 건을 가지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거를 덮어씌우려고 한다. 이걸 여론존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좀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법을 모른다라고 치더라도요. 김건희 여사가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 전에 뭔가를 잘못했든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 네. 되기 전에 뭔가 잘못했든 간에 이게 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었구나라고 해야지 이게 합리적인 그렇죠. 사고인 그렇죠. 거죠. 합리적 사고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라는 건 어쨌든 법의 결정을 그럼요. 따르는 건데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요런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공격은 사실은 이제 여사님의 이제 이러저러한 부적절한 뭐 문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호감 정서를 법으로 그렇죠. 물타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우리 방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선배님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저에 대한 비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잘생긴 남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비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비호감이라고 해서 제 깜빵에 집어넣어야 그치. 되라고 하는 거는 이건 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저도. 그럼 이게 내가 비호감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어떤 사람이든 호감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날 법적 처벌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실 거죠. 저는 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 비호감이 있을 수 있다니까 많아요. 뭐 그거를 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거에서 다 인정을 하고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임의동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 이거는 말도 안 돼. 너무 말이 말이 안 임의동행이죠. 되는, 이거 강제동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강제동행. 예. 그래서 저는 참 법치를 아까 말씀하신 네. 얘네들 학교 다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저희가 우리도 언젠가 180석 이렇게 될 때가 있다면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사람들 임의동행 다 시키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은 전 사실은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모래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전 복수하지 말란 주의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민주당은 복수를 하지 않으면 반성을 않는 당이다. 그렇죠. 네. 그 복수를 어설프게 해서 지금 얘네들이 이런다. 맞네. 예. 그래서 민주당만큼은 반드시 기억했다가 네. 정말로 강제 동행뿐만이 아니라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탈탈 털어서 나중에 반드시 다 잡아 넣어라.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거 절대 잊지 마라. 이거 안타까운 수치스러움을 게 이걸 잊지 말라. 네.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민주당이 탄핵 네. 그 돌림병이잖아요. 전염병.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민주당은 앞으로 집권을 못할 거라서 우리가 탄핵을 또 돌려주긴 좀 어렵네요.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쟤네는 그냥 탄핵병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종합병원이에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없는 없어요. 애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입만 살았어요. 입만. 그거 보셨어요? 그 악만 살았고. 네. 과방에서 김현 의원이 증인한테 입 닫으세요 이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증인한테 입을 닫으라 그래요. 근데 박정훈 의원이 그 다음날 질의하시다가 김현 의원 입 닫으세요 이랬거든요. 똑같이 네. 화를 내고 막 사과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내놓고 저 진짜 얘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로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건 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내가 하면 제가 안 돼. 안 돼. 맞아요. 폭력도 자기가 하면 제가 안 돼. 내가 예. 마신 술은 착한 술이야. 그럼요. 예전에 뭐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누구 있지 않았나요? 김현 네, 이런 것도 문제 안 돼. 자기들은 덮어버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법사위가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이제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너무 아이돌 또, 좋아하시는 분. 아이돌한테 이제 네. 또 아이돌로 너무 화제가 되니까 정청래 의원이 또 정청래 의원이랑 최민희가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아이돌 하는 건 조금 자기 아들 또 그 성추행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좀 이미지가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튀기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김건희 여사 요 동행 명령장 가지고 한남동 가서 쇼 한번 하시더니 오늘 드디어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출석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명태균 씨 문제가 국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법사위에서 얘기할 문제인가요? 코미디죠. 지금 이게 코미디예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발언하는 것 중에서 도대체 국감에서 떠들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흥미성뿐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국회가 지금 이거 무슨 개그 프로예요? 뭐예요? 아니 무슨 예. 스캔들
같은 지금 이거 일이잖아요. 그럼요. 이거 지금 연애 스캔들 다루는 그러니까요. 곳입니까? 이거 국회가 비싼 세비 받아가지고 한 해 국회 예산이 6천억이에요. 6천억.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입니까? 네. 이 사람 지금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리고 정치 브로커뿐이 더 됩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지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나 네. 그 전이나 지금 수많은 국회의원들 180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선거 뛰는데 지금 이런 브로커 안 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아낸 사람 있어요? 이거 오는 사람 어떻게 막아요? 이거 선거판에서 정치 뛰어보신 분들이 지금 이런 흥미거리 가지고 이거를 지금 국감장에까지 끌고 들여요? 아유. 이거 민주당은 이게 지금 답이 없다. 답이 없고 명태균을 통해서 밝혀질 거 있으면 벌써 밝혀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밝혀졌습니다. 밝혀질 거면. 그리고 이거 제가 이준석이 카톡 내용 보다 보면 준석이가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의 이 수준을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우리 선배님께서 만약에 평상시에 민수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높은 사람이 만약에 됐다. 그럼 누군가랑 카톡할 때는 김민수 뭐 뒤에 호칭을 붙일 거예요. 반드시.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예우예요. 내가 평상시에 동생으로 대한다고 그렇지. 하더라도 제 3자에게 카톡을 할 때는 그러네요. 누구누구 의원님이 누구누구 대표님이 이렇게 말하지 누가 그러네. 준석이가라고 합니까? 근데 이거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그 정도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허황된 얘기들을 많이 퍼붓습니까? 근데 이 허황된 얘기 한번 국감장에서 떠들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 공개망신. 공개망신. 예, 예.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망신과 의혹 증폭시키기 빼고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다. 국감에서 이거 하라고 국감 제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발 저는- 좀 민생도 좀 다뤄라. 맞습니다. 그리고 가방이면요, 과학기술 좀 다뤄라. 지금 세계가 과학으로 싸우고 있고, 먹거리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코미디 찍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예. 저기 우리 국민들이요, 가방이가 방송만 다루는 곳인 줄 그러니까요. 알아요. 하도 언론 갖고 싸워. MBC만. 그러니까요. MBC 다루는 데인 줄 알아요. MBC 다루는데. 이제 이번엔 보면 이제 MBC랑 그리고 이런 연애 사건 다루는 데인 줄 알고. 연예인.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방이가 뭐 하는 짓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좀 제발. 네. 연예인 사진 찍는 포즈도 보세요. 아유, 참, 진짜. 창피해. 추잡스럽게, 진짜. 창피해.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너무 창피해. 보는 데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민주당이 앉으신 아니 분들. 저는 최민희 네. 의원 뭐 고속버스 타면은 반드시 음악 틀어놓고 술 먹고 춤춘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게 뭐예요. 자세 꾸부정 해가지고 그 앞에서 찍어보려고. 아유, 진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원래 관광버스에서 춤추면 안 돼요. 요즘 네. 그거 다 불법이에요. 고속도로에 달릴 때. 그래서 커튼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커튼 맞아. 이제 쳐놓고 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안 되죠. 저는 위험하죠. 최민희 정말 의원 위험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딱 지금 그 자세가 관광버스에서 춤 좀 춰본 저 자세는 뭐냐 막 이랬어요. 자세가 좀 나오죠. 무릎 15도 정도 구부리고 지금 팔 20도 정도 벌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받는 의혹이 사실 이제 핵심은 여론조사 조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론조사 조작은 꽃이잖아요. 여론조사 꽃. 명태균 씨를 부를 거면 김어준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여론조사 꽃 방금 잘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여론조사 조작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판에요. 저도 보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이나 국가적으로 이거를 정말로 제가 볼 때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이런 게 없어집니다. 이게 제가 제 눈으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확답은 못하지만은. 진짜? 예. 그럼 이게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특히 지금 표본이 500명 안팎이다. 이거 굉장히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예요. 그쵸, 표본이 맞아요. 500명 맞아요. 이하다라는 너무 건. 작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로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선 직전에도 무작위 여론조사들이 도는 거 비공표용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 경선 직전에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한 게 꽃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여기 누구죠? 이 명태균이 한 거는 지금 비공개 여론조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공개 여론조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했던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께 만약에 이 데이터가 넘어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줄 여론조사 결과값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고자 했던 게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왜냐하면 내부용이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거는 공표를 해야 되니까. 공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만큼 높다를 보여줘야 여론이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여론 조작용이 아니라 심기 경호를 하면서 자기가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라고 봐야지 합당하다. 네네네. 네.
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사실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죠.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외부로 공표가 안 됐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는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만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팔아서 조금 자기 장사하는 사람이죠. 장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를 보잖아요.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이 사람 조작을 해요. 김어준은 대기업. 예, 예. 그런 다음에 그거를 김어준은 겸손은 힘들다 해서 100만 명을 상대로 그거를 떠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어서 출연을 시켜서 큰절을 시켜요. 네. 아니 이 사람은 완벽한 선거 브로커 조작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브로커계의 대기업, 그쵸. 브로커계의 삼성.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은 여기에 중소기업. 그러면 네. 이게 민주당이 이거 대기업의 불법은 눈 감아주고 이 중소기업만 때려잡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상권을 지금 위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맨날 중소기업 지켜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저게 김어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김어준부터 잡아야죠. 근데 그러니까. 명태균도 잘한 거 없지만은 명태균이란 이런 브로커들도 잘한 게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잡으려고 하면 김어준부터 잡는 게 맞다. 그리고 김어준은 100번 국감장에 끌려왔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선거판에서요,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 내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와도 받아주긴 해야 되는데, 이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칭 재갈공명이 3,000명은 넘는다. 한 지역에서도. 그럼 대선 같은 경우는 3만 명 될 거다. 근데 이게 자칭 재갈공명들이 와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80%예요. A4 용지 한두 장 갖고 오는 사람이 한 20%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근거까지 갖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간까지. 네, 그러면 이게 정치판에서는 아유, 그래도 와서 뭔가 그러네요. 성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떠드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수많은 정치인들과 접점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로 대단하고 네.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렇게 브로커질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벌써 픽했을 것이다. 네. 그러네요. 네. 여기 보면은 강혜경 씨랑 그 통화 녹취를 봐도 뭐 얘기하다가 아이 뭐 어차피 공표할 거 아니잖아. 비공개라는 조사만 할 거죠. 거잖아. 이런 네.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주변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의견 돌려보는데 나도 불법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요, 예를 들어서 표본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 대화 내용이 네, 보면은 네, 표본을 네, 좀, 가중치. 응. 표본 가중치를 좀 조정해 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여기 선배님과 나랑 둘이 누가 더 좋습니까?라고 인기 투표를 해요. 근데 이게 표본이 바뀐 결과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20대로 하느냐, 그쵸, 60대 그쵸. 이상 남성으로 하느냐, 60대 이상 여성으로 하느냐, 표본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네. 또 이제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 선배님 사시는 바로 그 아파트에 사느냐, 김민수가 사는 아파트에 그쵸, 사느냐에 그쵸.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정말로 중요한 네. 것인데 이런 표본 장난을 워낙 많이 친다. 그리고 이런 표본 장난들을 많이 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그럼요. 것인데 근데 이게 이 예. 사람만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니죠. 많죠. 네.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요렇게 전이 여론조사가 선거판에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쵸. 예. 사실 그래요. 네, 여론조사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투표, 표심에 대해서 옳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럴 때만 시끄럽지 말고 진짜로 제재할 수 네. 있는 법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앞에 그것도 그렇고 이 명태균 씨도 그렇고 이 재료가 있으면은 재료 본연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신선한지 상한지를 알려면 사실 재료를 먹어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양념치를 너무 세게 해놔서 사실 그 재료가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다 양념을 걷어내고 본질만 딱 놓고 보면 그게 큰일이 아니거든요. 원래요. 근데 양념이 너무 세요 지금. 재료가 좋으면 구워 먹고요. 재료가 안 좋으면 양념 쳐서 그러니까요. 양념갈비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료가 안 좋을수록 양념이 세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재료에
제대로 의혹이 없기 때문에 양념을 계속 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쵸. 민주당이 양념을 그쵸. 계속 쳐대는 그쵸. 것은 그쵸. 본질이 별 게 없기 때문에 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본질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념을 치고 여론에 의존하고 하면서 이 의혹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파 지지자분들 절대 넘어가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비호감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감이라고 해서 우리 우파 지지자까지 이게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이야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양념치기에 넘어가는 거다. 우리가 또 민주당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리시고 다 우리나라 국민들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양념질을 심하게 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조금 요 문제에 아주 굉장히 슬림하고 단순한 본질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양념칠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형성돼 있는 거니까 근데 요 본질을 내가 인지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과 이것도 모르고 그럼요. 나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부안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왜 이렇게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긴 시간 이슈가 되는지 하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대화 나눴듯이 이게 흥미거리인 거예요. 그럼 이 흥미거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방송들의 숫자도 너무 많아져서 이게 시청률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심하죠. 네. 사실 민주당 이재명 같은 경우 너무 뻔한 사건이니까 더 이상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그쵸, 재판 그쵸. 들어가 있고. 그쵸. 그럼 민주당에서 정말로 그리고 이제 네. 이재명이 무슨 범죄가 나와도 놀라질 않아. 놀라지도 않아요. 그럼 사실 이게 훨씬 더 크게 다뤄야 될 건데 명태균 지금 새롭고 뭔가 흥미거리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명태균 얘기만 나오면 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 방송에서 명태균을 떠드니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또 여기에 의혹에 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 이런 것들도 좀 문제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방송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청률이라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야 이 주제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요. 이 주제가 사라지지 맞아요. 않는구나. 맞아요. 이 흥미거리들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맞아요. 이게 죄다 여건에 불리한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구나.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제일 재밌는 게 안타깝습니다. 원래 가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십 위주의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은 그래도 이제 정치를 좀 책임감 있게 해온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가십이 나왔을 때 무슨 이런 가십거리를 이런 맞아요. 그런 지불을 게 해왔단 있어요.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런 가십만 좋아해. 가십을 키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가십이 터졌을 때 어떤 정책을 갖고 승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이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우리도 가십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저는 이거 적극 동의하는 게요. 민주당이 네. 총칼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가 글러브 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근데 요즘에 민주당이 저 가십을 얼마나 잘 다루냐면요. 연예인 가십보다 지금 정치 가십이 장난 아니에요. 뉴스를 더 도배해요. 맞아요. 연예인 가십으로는 정치 가십을 가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개그 프로를 망하게 하더니 이제 연애 프로도 망하게 그러니까요. 생겼어요.